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사기를 일명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미싱 사기는 나라가 어렵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뉴시스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이슈를 노린 스미싱 공격이 확인됐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스미싱은 전일 오후부터 다수 유포됐으며 문자 메시지 내용은 스미싱 공격자가 주로 사용하던 택배 사칭 메시지가 그대로 재활용됐습니다. 발견된 스미싱 문자에는 주소가 불분명하여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택배 사칭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공격자가 미리 제작해둔 가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가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인증번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공격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공격의 특이점은 공격자가 정교하게 가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제작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유도 내용이 아닌 택배 사칭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죠. 실제로 공격이 발견된 지 일정 시간이 흐른 이날 오전 6시까지도 택배 사칭 스미싱에 가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URL이 포함돼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지난 몇 달간 마스크 수령, 재난지원금 상품권 등의 코로나19 키워드를 활용한 스미싱이 수차례 발견됐고 새로 등장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사례 역시 유사한 사회공학적 기법을 적절히 결합했다며 전일부터 시작된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기간을 시기적절하게 노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모바일 보안 강화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불륜 등을 다룬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막장 논란 속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서도 부부 사이에 나름의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부 중동 매체들을 인용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중동 이슬람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행 금지와 같은 이례적인 조처가 시행되면서 남편의 행실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묻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성은 최다 4명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아내에게 금전뿐 아니라 애정과 부부관계까지도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이들 아내의 거주지도 각각 달라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율법 해석이죠. 12일 아랍에미리트 일간 걸프뉴스는 이동을 금지하는 통행 금지령이 시행되면서 여러 아내가 있는 남편이 어느 아내의 거주지에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며 아내가 시기하지 않도록 남편은 모든 아내에게 불편부당해야 하는 게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 일간 알라인은 봉쇄 조처 속에서 종교적으로 올바른 일부 다처 가정의 부부관계에 대한 파트와 즉 이슬람 율법 해석을 이슬람 학자에게 질문했다면서 이들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 파트와 위원회의 아흐마드 아라지 알쿠르디는 봉쇄령에도 모든 아내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어느 한 아내의 집에만 남편이 머물러야 한다면 다른 아내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이혼할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배 인도자 하이 아라히는 특수한 경우 남편이 어느 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나머지 아내들은 남편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해해야 한다며 남편은 공평하게 지내지 못한 날만큼 나중에 아내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파트와 위원회의 이사자키 위원은 어쩔 수 없이 한 아내와 지내야 한다면 제비 뽑기를 해도 된다고 제안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각기 다른 집에 사는 아내를 방문하는 남편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통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나 이베이 같은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는데요. 포털계의 공룡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공룡의 위치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쇼핑몰이 아니라 검색 공룡 네이버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상품 검색부터 가격 비교, 간편 결제까지 가장 강력한 쇼핑 플랫폼을 구축, 온라인 쇼핑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네이버 가두리 안에서 경쟁을 펼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이버 자체의 스마트 스토어도 급성장 중입니다.
올 1분기 네이버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6% 뛰었고 네이버페이, 즉 간편 결제 서비스도 46%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스마트 스토어 사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죠. 유통업계에서는 2012년 샵 N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발을 내디딘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상징적인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독점적 시장 지배력에 대한 외부 견제로 조용히 사업을 키워온 네이버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춘추 전국 시대 평정을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는 평가죠. 실제 최근 온오프를 막론하고 유통업체들마다 저마다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는 건 바로 네이버 쇼핑이죠. 무엇보다 국민 검색 포털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배후 수요를 확보한 게 가장 큰 위협 요소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상품명만 입력하면 소상공인 제품부터 해외 직구까지 가리지 않고 최저가 순으로 깔끔하게 나열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개별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일이 발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그만큼 외부 쇼핑 업체들은 네이버 쇼핑이라는 최상위 포식자 주도의 생태계 안에서 불가피하게 적과의 동침을 할 수밖에 없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논란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 제국 네이버의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결제가 발생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 20조 9,249억 원으로 추정됐고 그 뒤를 쿠팡 17조 771억 원, 이베이 코리아 16조 9,772억 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속 필수품이 되고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각 가정의 통신 비용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통신비 속에는 통신기기, 즉 스마트폰 구매 비용도 적잖이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머니에스는 통계청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월 12만 3천 원으로 2018년 13만 4,100원보다 11,100원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 평균 10%에 가까운 8.3%의 요금이 줄어든 셈이죠. 지난해보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통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약정 할인율 상향 등으로 이동통신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통신비 감소 추세를 걱정했습니다. 가계통신비가 줄어들면서 걱정에 빠진 이동통신사와 달리 소비자들은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비싸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4월 상용화를 시작한 5세대 이동통신 5G의 최저요금이 5만 5천 원에 달하고 매달 8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도 부지기수입니다. 돈을 내는 가입자는 비싸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동사는 수익성이 줄었다고 한숨을 쉬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계통신비는 스마트폰 기계값인 단말기 가격과 매월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가운데 하나가 줄어든다면 가계통신비 전체가 인하된 듯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해 글로벌 IT 자문기관 가트너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가트너는 사용자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 장기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단말기 출하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에 이르면 고가 휴대전화의 수명이 2.9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가계통신비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사용자가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구형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통신비가 감소한 것인데요.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9년 통신서비스 요금은 4.2% 줄어든 반면 단말기 가격은 19.6% 감소했습니다. 2016년은 포켓몬고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포켓몬고를 흥행시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일본 게임 업체 닌텐도가 이번에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으로 대박이 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닌텐도가 최근 2020년 회계연도, 즉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 기준으로 매출 약 15조 원, 영업이익 약 4조 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1% 늘어났습니다. 9년 만에 최고의 실적이죠. 깜짝 실적의 1등 공시는 동물의 숲입니다. 닌텐도가 지난 3월 20일 출시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출시 후 6주간 1341만 장 팔리면서 단숨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물의 숲 시리즈는 주인공이 다양한 환경의 숲속 마을과 집과 주변을 꾸미고 다른 게임 속 캐릭터 및 게임 이용자들과 농사, 낚시 등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집콕 쪽이 늘어나는 와중에 출시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덕분에 동물의 숲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까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며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죠.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에서 구동하는 게임은 전년 대비 42.3% 늘어난 1억 6,872만 개가 팔렸고,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스위치는 2,103만 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24%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보급형 기기 스위치 라이트는 619만 대가 팔렸습니다. 닌텐도의 흥행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전 세계적 현상인데요. 매출 1조 3,085억 원 중 77%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북미 지역 비중이 43%에 달했고 유럽 25%, 일본 23% 순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